안녕하세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아마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젊을 때는 별로 신경 쓰지 않던 몸의 변화가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씩 다가오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밤을 새워도 거뜬했고 밥을 먹고 나서 바로 일해도 힘이 남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체력이 예전 같지 않고 회복도 더딘 걸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적인 부분에서도 달라짐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 사람 마음이 어떻습니까? 당황스럽고 누군가와 대화하기도 쉽지 않고 혼자만 겪는 일 같아 괜히 주눅 들기도 합니다. 저 역시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조금 특별한 연결고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매운맛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밥상에 고추가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된장에 찍어주던 풋고추, 아버지가 퇴근 후 즐기시던 고추장찌개, 그리고 친구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먹던 매운 안주들까지 고추는 늘 제 삶 속에 있었습니다. 매운 음식을 먹으면 땀이 나고 온몸에 열이 돌고 기분이 이상하게 살아나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작은 반응 속에서 몸과 마음이 다시 깨어나는 듯한 감각을 경험하곤 했습니다. 결혼 초에도 아내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둘이 함께 매운탕을 먹으며 이거 먹고 나면 힘이 나는 것 같다 하고 농담처럼 웃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사실 그때는 별 의미 없이 했던 말인데 나이가 들어 몸의 변화를 체감하게 되니 그 말이 다시 떠오르더군요. 혹시 매운맛이 주는 어떤 힘이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닐까 호기심이 생긴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인터넷에서 떠도는 글들을 봤습니다. 고추 하나만 먹으면 돌처럼 단단해진다라든지 바로 효과가 난다는 자극적인 문구들이 많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말들은 믿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완전히 근거 없는 얘기만은 아니었습니다. 매운맛을 내는 성분, 바로 캡사이신이라는 물질이 우리 몸의 혈류와 혈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피가 잘 돌면 당연히 몸의 여러 기능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겠지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효과가 즉각적이거나 만능처럼 작용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이 주제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게 매운맛은 단순히 식재료가 아니라 기억과 자존심이 연결된 상징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예전처럼 활력을 되찾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음식과 건강이 이어지는 길이 있다는 확신이 저를 계속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추라는 작은 열매를 단순히 매운맛의 재료로 보지 않고 제 몸과 마음을 다시 살피는 단서로 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음식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 삶의 태도와 생활 방식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처음 느꼈던 호기심과 작은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호기심이 어떻게 구체적인 식사 습관과 생활 습관의 변화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하나씩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앞장에서 저는 매운맛이 제 삶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었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호기심이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떤 변화로 이어졌는지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단순히 고추만 많이 먹으면 되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금방 깨달았습니다. 음식 하나만으로는 기대한 만큼의 변화를 얻기 어렵다는 것을요. 몸은 결국 전체적인 균형 속에서 움직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 식탁을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기름진 고기를 자주 먹었고 반찬도 짜고 자극적인 편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고 나니 혈압이 살짝 높고 혈당도 경계선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단순히 정력이나 활력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이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식단을 크게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채소와 과일의 비중을 늘렸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선한 채소, 올리브유, 견과류, 생선이 중심이 되는 식단이지요. 연구에 따르면 이런 방식이 혈관 건강에 긍정적이고 나아가 성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는 고기를 줄이고 대신 생선을 자주 먹었는데
처음에는 심심하다고 느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하게 본 건 미네랄이었습니다. 아연과 셀레늄, 마그네슘 같은 성분들은 남성 건강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굴이나 호두, 아몬드 같은 음식을 조금씩 챙겨 먹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간식으로 과자를 집어들었을 텐데 지금은 견과류 한 줌을 습관처럼 먹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하루하루가 모여서 몸의 기운이 달라지는 걸 체감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추를 포기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신중하게 즐기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매운맛을 강하게 추구했다면 지금은 요리에 적당히 곁들이는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국이나 찌개에 살짝 넣어 맛을 내고 신선한 풋고추를 된장에 살짝 찍어 먹는 정도지요. 이렇게 하면 위장의 부담도 덜하고 꾸준히 먹을 수 있습니다. 캡사이신이 혈류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지만 체질에 따라 속이 불편해질 수도 있기에 적당히 즐기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음식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진짜로 큰 변화를 느낀 건 생활 습관에서였습니다. 매일 밤늦게 자고 술자리를 자주 가지던 생활을 조금씩 줄였습니다. 대신 매일 30분씩 가볍게 걷는 습관을 들였는데 이것만으로도 피로가 덜 쌓이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개운한 느낌이 생겼습니다. 걷기는 단순한 운동 같지만 혈류 개선에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숨이 너무 차지 않을 정도로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걸으면 그것만으로도 몸이 반응합니다. 술과 담배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저는 담배를 완전히 끊은 지 오래됐지만 술은 쉽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의 자리에서 빼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께서 술이 혈류와 호르몬 균형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하시더군요. 그때부터는 소주 두세 잔에서 멈추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서운했을 자리도 지금은 대화와 분위기로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오히려 그 덕분에 술 없는 자리에서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수면도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이 짧아지고 얕아지잖아요. 저도 자주 깼는데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대신 책을 조금 읽거나 따뜻한 차를 마시니 훨씬 깊이 잠들 수 있었습니다. 수면이 안정되니 몸의 피로 회복은 물론이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활력이 달라졌습니다. 이렇듯 저는 식사, 운동, 수면, 음주 습관까지 조금씩 손을 봤습니다. 하나하나만 보면 별거 아닐지 모르지만 다 합쳐지니 몸의 기운이 전과 다르게 바뀌더군요. 그리고 이런 변화가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돌아왔습니다. 예전에는 나는 이제 끝났나 보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아직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경험한 두 번째 장면, 즉 몸을 살피고 생활을 바로잡은 과정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런 변화가 제 아내와의 관계, 그리고 대화 속에서 어떻게 이어졌는지 조금 더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앞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식사와 생활 습관을 바꾸며 몸의 기운이 달라지는 걸 조금씩 느꼈습니다. 그런데 정작 더 중요한 변화는 제 몸이 아니라 아내와의 관계에서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쉽게 꺼내기 어려운 주제이지요. 부부 사이에도 성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는 건 참 민망한 일입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혼자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결코 알 수 없다는 사실을요. 예전에는 작은 변화에도 짜증을 내곤 했습니다. 피곤하다거나 몸이 따라주지 않을 때 괜히 신경질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을 솔직하게 말하지 않으니 아내 입장에서는 이유도 모르고 상처만 받았던 겁니다. 언젠가 아내가 조심스럽게 묻더군요.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졌냐고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차라리 사실대로 얘기해야겠다는 용기가 났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제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예전 같지 않아서 당황스럽다. 몸도 마음도 자신이 없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아내의 반응이 제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실망하거나 무시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제 손을 꼭 잡으며 나도 느끼고 있었다. 그런데 당신이 말을 안 하니 내가 뭘 잘못한 줄 알았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알았습니다. 혼자 끙끙 앓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눌 때 비로소 관계가 더 단단해진다는 거리요.
그 뒤로는 대화의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몸이 따라주지 않을 때는 억지로 하지 않고 대신 다른 방식으로 친밀함을 나누려 했습니다. 같이 산책을 나가 손을 잡고 걷는다든지,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 있었던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혹은 서로 마주보고 눈을 맞추며 오랜만에 웃음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꼭 성관계 그 자체만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된 겁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성이 단순한 기능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몸의 반응이 예전 같지 않아도 마음이 열리고 대화가 이어지면 충분히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깊은 교감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건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함께 보완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변화였습니다. 물론 전문적인 도움도 고려했습니다. 의사 상담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실제로 검진을 받고 조언을 들으면서 심리적인 불안이 줄어들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병원에 간 적도 있었는데 그때 서로의 입장에서 건강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경험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혼자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들이고 배우자의 이해를 얻는 게 훨씬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이처럼 대화와 친밀감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몸이 완벽하지 않아도 마음이 이어지고 서로의 시선을 맞출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이미 큰 친밀함입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해 성생활은 단순히 젊음의 특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어야만 누릴 수 있는 깊은 교감이 있다는 걸 경험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아내와 함께 만들어간 세 번째 장면, 관계의 온도와 친밀함의 회복 이야기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런 경험을 통해 제가 깨달은 삶의 철학과 자존심, 그리고 나이 들어가는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한 번쯤은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몸이 따라주지 않고 머리로는 하고 싶은데 현실은 달라지니 마음부터 위축되는 거지요. 저도 한동안은 그랬습니다. 예전과 같은 힘이 나오지 않으니 괜히 자존심이 상하고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어쩌면 이 변화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저는 어느 날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보다 주름은 늘었고 머리카락도 희끗희끗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모습이 초라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는 제가 걸어온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과거의 저와 다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족한 건 아니었습니다. 단지 다른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성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날의 성은 불꽃처럼 뜨겁고 즉흥적이고 때로는 충동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다시 맞이하는 성은 조금 다릅니다. 느리지만 깊고 단순히 육체적 만족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더군요. 저는 이것을 재발견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친밀감의 가치,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 그리고 함께 늙어간다는 동지애 같은 것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년의 성을 두려움이나 부끄러움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성은 단순히 젊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어야만 느낄 수 있는 깊이가 있고 함께 쌓아온 세월이 있기에 가능한 따뜻함이 있습니다. 물론 몸의 반응은 젊을 때와 다르겠지요. 하지만 그 차이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방식을 찾아가는 것이야말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해 제 자존심을 다시 세울 수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여전히 누군가와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나 자신을 긍정할 수 있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성은 그저 생리적인 기능이 아니라 삶을 풍요롭게 하는 하나의 언어였습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서 그 언어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배워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두려움 대신 호기심을 택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떤 방식으로 아내와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내일은 어떤 이야기를 나누며 웃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저를 다시 살아있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어서 성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형태가 달라질 뿐이고 때로는 그 변화가
우리 삶을 더 깊고 넓게 만들어줍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경험한 네 번째 장면, 즉, 자존과 재발견, 그리고 삶의 철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에서는 이런 생각들이 결국 제 일상에서 어떤 실천으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나눌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걸어온 과정을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이야기들을 어떻게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을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마음속에만 담아두고 실행으로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작은 습관 하나가 모여서 결국 삶을 바꾸더군요. 우선 식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신선한 채소와 함께 식탁에 고추를 올립니다. 꼭 매운맛이 강할 필요는 없습니다. 풋고추를 된장에 살짝 찍어 먹거나 국에 고추 한두 개를 썰어 넣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위에 부담을 덜 주면서도 꾸준히 매운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과유불급, 욕심내지 않고 적당히 즐기는 태도였습니다. 두 번째는 운동입니다. 저는 매일 저녁 30분씩 걷기를 생활화했습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거창할 것도 없습니다. 집 앞 공원이나 동네 길을 천천히 걸으면 됩니다. 걸으면서 아내와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혼자 음악을 들으며 마음을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동안 혈류가 좋아지고 기분도 안정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따라옵니다. 세 번째는 대화입니다. 부부 사이든 동반자 사이든 대화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저는 아내와 매일 10분씩 오늘의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특별한 주제가 없어도 좋습니다. 그저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무엇이 즐거웠는지를 말하는 것만으로도 서로가 가까워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대화가 쌓일수록 성적인 부분도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몸이나 마음이 불편한데 혼자 해결하려 하면 오히려 불안만 커집니다. 저는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필요할 때는 의사와 상담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걱정을 줄이고 제 상태를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만 책임지려 하지 말고 전문적인 손길을 받아들이는 것도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이제 돌아보니 완벽하게 젊음을 되찾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것을 얻었습니다. 꾸준히 음식을 가꾸고 몸을 움직이고 대화를 나누면서 관계는 더 따뜻해졌고 삶은 오히려 깊어졌습니다. 성은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 서로를 잇는 다리였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그 다리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다는 걸 저는 몸소 경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거창하게 시작하지 마시고 아주 작은 것부터 해보시라는 겁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풋고추 하나 올려보시고 내일부터는 하루 20분이라도 걸어보시고 잠들기 전에 짧게라도 대화를 나눠보시길 권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쌓여서 어느 순간 삶의 온도와 관계의 온도가 달라져 있음을 느끼실 겁니다. 저의 경험담이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와 힌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우리는 살아있고 느끼고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것이 바로 노년의 지혜이자 우리가 함께 배워가는 삶의 철학이 아닐까 합니다.